안녕하세요, 영수예요. 최근에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그때 사온 문구 용품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로프트 우메다 지점에서 주로 구매했고 효고 현림미술관 기프트샵에서 산 것도 조금 있어요. 이번엔 아기와 함께 여행하면서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빠르게 쇼핑하느라 여느 때처럼 많이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들을 나름대로 잘 골라온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노트들이에요. 벌써 2월이다 보니 올해 사용할 다이어리들은 이미 구입을 마친 상태여서 평소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보고 싶은 모눈 노트들을 위주로 사왔습니다. 일본에 갈 때마다 이런 노트들을 사와서 쟁여놓고 몇 년에 걸쳐서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있어요. 스탈로지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365일 노트입니다. 스탈로지는 일본의 니토무즈라는 종합생활 문구 제품 회사에서 나온 문구 브랜드예요. A5 사이즈는 레드, B6 사이즈는 블랙으로 샀어요. A6나 슬림 타입 등 사이즈가 더 있는데 저는 이 브랜드 노트는 사이즈가 조금 넉넉한 게 좋아서요. 스탈로지 노트를 처음 본 게 교보문고 강남점이었어요. 이 브랜드의 콘셉트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던 디자인이라는데 정말 이걸 처음 봤을 때 무척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묘한 매력에 이끌려서 구입했던 기억입니다. 요즘은 교보문고 강남점에선 대부분 판매 중단인 상태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눈에 잘 띄질 않더라고요. 종이와 천으로 만든 부드러운 표지에 엄청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두께도 꽤 있어서 이것만 단독으로 써도 될 것 같지만 미도리의 엔디노트 커버를 많이 씌워서 사용하기도 해요. 펼침성도 좋고 종이는 약 52GSM 정도로 얇기 때문에 총 368페이지가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무겁거나 두껍지 않아요. 모눈은 5mm 간격으로 넉넉하고 연한 회색이라 방해가 적어서 좋아요. 노트 상단엔 월과 요일, 날짜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방안 좌측에는 시간대가 0부터 24까지 적혀 있어요. A5 사이즈는 24시간이 모두 적혀 있고 B6는 7부터 23, A6는 8부터 21까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일기장이나 메모 노트로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세필 만년필과 일반 젤펜이나 볼펜, 샤프 모두 필기감이 좋은 편입니다. 국내에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구입 가능한 모델이지만 일본에 간 김에 사오면 훨씬 저렴하니까 이번에도 쟁여왔습니다. 내년엔 이 노트 A5 사이즈로 블렛 저널을 써보고 싶기도 해요. 그 외엔 그림을 그리거나 각종 메모를 컨셉에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재밌게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싶은 노트인데 아직 고민이 많아요. 다음은 누나 노트입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노트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역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10년 전쯤 처음 봤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서 아쉬워하던 거예요. 꼭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 교토 여행 갔을 때 누나 샵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본엔 누나 제품이 여전히 많아서 발견하면 사오고 있습니다. 보통 누나 제품의 커버는 패브릭 느낌의 소프트인데 이 제품은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고요. 이 브랜드가 무척 감각적인 커버와 내지 디자인들로 유명한데 이건 인스퍼레이션 북이라고 하는 라인 중에서 구름 버전입니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전부 다른 구름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어요. 샘플을 보자마자 홀려서 샀습니다. 종이는 120GSM으로 꽤 두꺼운 편이고 178페이지예요. 우리 어릴 땐 이런 감성 문구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품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던지 이런 장인정신 느껴지는 제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노트는 메모 따위 적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완성된 시나 짧은 글, 보내지 못할 편지들이나 오래 간직해두고 싶은 글귀들을 적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감각적인 컬러나 타이포그래피, 모던한 디자인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브랜드예요. 가격은 좀 있지만 추천합니다. 다음은 지퀀스의 A6 마이너스 사이즈 도트 노트와 에디트 B7 세미 사이즈의 방한 노트입니다. 지퀀스는 언뜻 보면 독일 것 같지만 태국 브랜드고요. 일본의 프리미엄 문구 셀렉샵에서 다양한 색과 사이즈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일본 여행 때마다 사오고 있습니다. 커버 종류와 색상, 내지 종류나 구성, 사이즈가 모두 다양한데 저는 이번에 소프트 커버 와인색을 사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핸디노트들은 처음 도전해봐요. 이 지퀀스 노트의 유명한 특징 하나는 이렇게 360도로 노트가 쫙 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 살 때마다 이렇게 끼워져서 딸려오는 북마크가 은근히 유용합니다. 예전에 사봤던 지퀀스 노트는 속지가 백색이었는데 이번엔 크림색을 사봤고요.
두께는 80GSM으로 얇습니다. 이건 200페이지고 연한 회색 도트로 눈이 무척 편해요. 실내든 실외든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드로잉을 해보고 싶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의 방한 노트 B7 사이즈입니다. 제 모든 노트들 통틀어서 아마 가장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이 폴리우레탄 커버 냄새가 추억의 수영장 튜브 냄새라 좋아합니다. 예쁜 노란색이고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메모 노트를 하나 갖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에디트는 일본의 막스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노트, 플래너 시리즈입니다. 저는 특히 이 커버의 지퍼백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안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표지를 꾸밀 수도 있고 중요한 카드나 명함을 넣어서 갖고 다니기에도 안전해 보입니다. 320페이지의 모는 노트인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과 바깥쪽에 실선으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요. 제목을 적거나 항목 및 시간대를 표시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커버 맨 뒤쪽엔 펜 꼽는 곳과 귀여운 포켓도 있네요. 에디트 브랜드의 큰 사이즈 노트들도 엄청 실용적인데 기회가 되면 꼭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핸디 노트들을 사봤는데 벌써 그 매력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얼른 날 풀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끄적이고 싶습니다. 다음은 계산기예요. 계산기는 사실 한국에서도 구하기 쉽지만 일본 브랜드의 제품을 일본에서 사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엔저에 감사하며 사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무인양품에서 구입한 이 계산기를 사용 중이었는데 이게 작고 무게감이 덜해서 제가 한 손으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렇다고 매번 다른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엔 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무척 번거롭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업장에서 모두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거의 매일, 가끔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사용하는데 가계부를 쓸 때 필요로 해요. 이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에도 계산기가 있긴 한데 우선 제가 물리적 저항과 촉각 피드백이 있는 입력 방식을 좋아해요. 사실 스마트폰처럼 접촉 기반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폰에서는 숫자 부분 입력 취소가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를 지우려면 취소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어야 하잖아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접근을 귀찮아해요. 이건 캐논의 SI120T 모델입니다. 계산기를 고르는데 이렇게 ON과 CA 버튼이 있으면서 깔끔한 모델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입력해도 흔들리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무인양품의 큰 사이즈 계산기를 살까도 고민했는데 이게 더 저렴해서 구입했어요. 다음은 필기구입니다. 필기구는 사실 집에 하도 많이 쌓아놔서 더 사면 비인간적일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샀어요. 원래 일본에만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써보고 골라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엔 아기가 유모차에서 잠든 동안 미션 수행 수준으로 재빠르게 사야 했어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제품들 중 제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전부 엔저인 상황에 각종 비용들이 붙는 걸 빼니까 여행 간 김에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이건 프레피 만년필 03F 블랙과 블루입니다. 리필심도 하나씩 사왔어요. 원래 보이는 대로 다 사오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블루는 이번에 처음 사보는데 제가 너무 블랙만 쓰는 게 가끔 따분하게 느껴져서 블루도 한번 써보려고요. 마일드 라이너도 못 보던 색이 있길래 사왔습니다. 제가 이런 톤 다운된 색을 무척 좋아해요. 색상은 미모사 옐로우라고 써있네요. 사온 직후부터 스케줄러에 바로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건 시그노 UMR10 리필 세자루예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유니볼 시그노 굵은 글씨용 펜의 리필입니다. 그냥 펜보다 리필이 더 저렴해서 사왔어요. 이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바로 집어들었습니다. 이 펜을 꽤 오래 쓸 것 같아서 이 리필도 일본 여행 시 필수 쇼핑 목록에 넣게 됐어요. 마지막 펜은 유니볼 1 0.38인데요. 이건 한국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일본 기록 유튜버 분께서 애용하시던 펜이라 궁금해서 사봤는데 잉크도 진하고 필기감 정말 좋았습니다. 무인양품 0.38을 대체할 젤펜을 찾고 있는데 그것보단 조금 굵게 나오지만 이 펜이 유력 후보예요. 그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필기 시 그립감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일본 브랜드 시드의 클리어 레이더라는 유명한 제품인데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컬러 에디션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투명감, 그립력, 지워지는 느낌, 잘 부러지지 않음, 유연성 모두 균형 있게 좋은 오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 중인 제품도 클리어 레이더인데 이거예요. 맨 처음 나온 기본 라인입니다. 일본에서 사온 게 컬러 에디션이라 더 푸른 빛을 띄어요. 집을 때마다 예뻐서 기분 좋고 잘 지워지면서 지우개통도 적고 깔끔해서 더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스티커들이에요. 다이어리에 붙이는 건 자주 안 하지만 생각보다 스티커 사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게으른 휴일이라는 스티커인데 엄청 귀엽죠? 고양이와 사람들이 굴러다니면서 게으름 피우고 있는데 어쩌다 제가 조금 여유롭게 보낸 날이 있으면 붙여보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일본의 일러스트를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역시 깔끔하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월별 스티커예요. 한 9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반가워서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기록들 중 월을 표시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용이할 것 같아서 구입했어요. 이제 3월이니까 이건 내년부터 써볼까 합니다. 핑크 돼지와 스마일 스티커예요. 이 디자인도 옛날 문구 감성에 무척 정겨워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이 돼지 스티커는 제가 매일 적는 가계부 먼슬리에 외식하거나 배달한 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걸 먹었나 기록해 놓을 때 사용하려고 해요. 이 스티커를 다 쓰면 이어서 핑크 돼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돼지를 붙여놓으면 외식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요? 이 스마일 스티커는 괜히 마음이 몽글해지는 느낌인데요. 어렸을 때 오빠 방에서 봤던 것처럼 생겼어요. 마음에 쏙 드는 곳에 잘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일러스트들 엄청 귀엽지 않아요? 작은 스티커들도 귀엽지만 이렇게 커다란 친구들도 표지 꾸미거나 할 때 자주 쓰거든요. 일본 대형 문구점에 가면 이런 실들이 모여있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친구들 데려왔습니다. 이따가 제 스티커북에 하나씩 넣어서 정리해 볼게요. 다음으로 포스트잇입니다. 이것도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사오는 것들 중 하나인데 마루미노 후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미 집에 사놓은 것들이 무척 많아서 이번 여행에선 새로 나온 사이즈 하나만 사왔습니다. 교보문고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기억해요. 지금 올려놓은 것들보다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만 꺼내보겠습니다. 스텔톤의 색상이 정말 예쁜 제품이에요. 가까이서 맡아보면 추억의 문구 향기도 조금 나고요. 이번에 구입한 제품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먼슬리 한 칸에 붙여놓고 메모할 수 있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포스트잇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모두 22mm라고 되어 있어요. 제 먼슬리들에도 포인트 주고 싶은 날에 이걸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비 도장이에요. 제가 원래 사용 중이던 도장과 같은 사이즈의 제품인데 이것보다 큰 걸 살까 잠깐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5mm 이하의 칸에 찍을 거면 이 4호 제품이 딱일 것 같았어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호수별로 사이즈 예시가 나와 있는데 3호는 아무래도 커 보입니다. 영문 타입도 있는데 제 블렛 저널엔 한자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숫자만 있는 타입으로 샀어요. 이 산비 도장을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매년 일본에 갈 때마다 문구점들을 뒤져도 상품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로프트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새 도장은 2036년까지 있어요. 제가 원래 쓰던 건 2033년까지 있네요. 제가 블렛 저널에 매일 이 도장을 사용하는데 질문도 많이 받았던 상품이에요. 5mm 간격 도트 노트에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딱 맞고 깔끔해요. 인주는 매표 인주 검은색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짜 도장을 몇 종류 써봤는데 저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폰트도 좋고 잘 찍히고 불필요한 디자인 없이 예쁩니다. 이건 날씨 도장과 귀여운 토끼 2마리, 아이콘 스탬프 2개와 다양한 색상의 인주들입니다. 먼저 이 날씨 도장은 우레나 눈 내리는 걸 제외한 6가지 종류의 날씨를 찍을 수 있는데요. 각각 분리하여 찍을 수 있는 버튼형 도장이에요. 이렇게 툭툭 누르면 깔끔하게 잘 찍힙니다. 작은 정육면체 하나씩을 꺼내서 찍을 수도 있고 전체를 올려놓고 원하는 부분만 눌러서 찍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동물 도장이 있는데 이건 분리는 안 되거든요. 그게 조금 불편해서 새로 산 날씨 도장은 가급적이면 하나씩 빼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매일 날씨 표시하는 게 은근히 귀찮을 때가 있어서 도장으로 써보려고요. 그리고 이건 파일럿이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필기구 브랜드에서 나온 프랙션 스탬프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왼쪽은 건널 제자가 쓰여 있는데 일본어로 일을 성취시키다란 뜻이고 이건 유튜브 아이콘 같아요. 파일럿에서 도장까지 만드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깜찍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사오는 게 더 저렴해요. 이 프랙션 도장들을 몇 개 이미 사용 중인데 주로 콘텐츠 노트 먼슬리에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쉰 날이나 업로드한 날 등에 찍어 놓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어 놓으면 알아보기 편하고 좋아요. 다음으로 이 토끼 도장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작가 스탬프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다른 작가님 작품이에요. 왼쪽에 양복 입은 토끼는 레드벅이라는 분, 오른쪽에 한쪽 귀 접힌 토끼는 모리링고라는 분의 도안입니다. 제가 토끼에 관련된 일러스트들을 유독 좋아해서 도장도 토끼로 사봤어요. 나중에 제 토끼 도장들을 포함한 문구들 소개 영상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이어리 구석구석에 종종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색의 미니 인주들입니다. 전통 색감에 동심을 더한 인주로 일본의 샤치하타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 색이 있었는데 제가 고른 건 오른쪽부터 마차색, 물색, 등나무색입니다. 사실 거기 있던 색을 전부 사오고 싶었어요. 전통색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생각하면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건 이 매표 인주인데요. 검은색이에요. 블랙 저널에 각종 도장들 찍을 때 가장 심플하고 잘 묻는 게 검은색일 것 같아서 애용 중인데 앞으로는 이 색깔 인주들도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잘 산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한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에디션이 전혀 아닌 트래블러스 노트북의 금속 클립입니다. 평소에 필요하던 건데 마침 눈에 보여서 그냥 사왔어요. 원래는 아무 집게나 미감 해치지 않는 걸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살아왔는데 최근에 좋은 집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이 클립은 정말 쫀쫀하고 안정적이에요. 제 가계부 뒤쪽에 이렇게 관리비나 각종 고지서들 모아두는 파우치를 끼워 놓았는데 이걸 고정시켜 놓는 클립들이 전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쉽게 움직이고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트노 집게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게들이 툭 튀어나와서 노트 전체가 보기 싫었는데 이건 딱 좋네요. 다음은 비닐팩입니다. 짜잘짜잘한 수납에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굴러다니는 작은 것들은 많은데 각 잡힌 수납함을 더 늘리긴 어렵고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이건 약봉투라고 써있고 이건 성실이라고 써있어요. 우선 일러스트가 은은하면서 진지한 게 너무 귀여워서 구입했는데 이 색감이나 폴리프로필렌 비닐 촉감도 너무 좋고 마음에 쏙 듭니다. 작은 사이즈 봉투는 흩어져 있는 클립들이나 엄청 작은 오브제들, 쓰다만 지우개 등 정리해서 넣어 놓을 예정이고요. 이 약봉투는 정말 약봉투로 쓰려고 합니다. 처방 받아놓고 먹는 중에 아픈 게 나아서 남은 약들을 종류별로 모아두려고 해요. 이 작업들을 하려면 또 한 세월 걸릴 텐데 차근차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조그만 카드예요. 정말 귀엽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대형 문구점에 가면 편지지나 카드, 엽서 등을 자주 사와요. 친한 사람들한테 좋은 날에 몇 자 적어서 선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건 로프트에서 산 거고 이건 그 옆에 있던 세서미 스트리트 마켓에서 샀습니다. 뒷면은 그냥 무지고요. 쿠키몬스터가 엄청 귀여워요. 편지지는 집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엔 카드랑 엽서만 조금 사왔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마켓에서 산 게 또 있는데 이 쿠키몬스터 키링이에요. 키링이라고 해야 하나 주머니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아기랑 외출할 때 쓰는 가방에 달아보려고요. 역시 냄새도 수영장 튜브 냄새 너무 좋습니다. 제가 푸른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엘모보단 쿠키몬스터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크기는 엄청 작은데 여기에 아기가 식당에서 갖고 놀 만한 레고 조각이나 필요한 주차권이나 종이 등을 넣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20대 이후로 키링을 제 돈 주고 사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효고 현림미술관에서 구입한 물건들이에요. 색연필이랑 엽서, 그리고 귀걸이입니다. 색연필부터 보여드리면 고흐의 그림들이 디자인되어 있는 삼각 색연필입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색연필을 구입한 이유가 바로 이 심의 색상 때문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빨강, 노랑, 초록, 파랑입니다. 보통 이런 색연필이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제가 원래 사용하던 스테들러 색연필은 빨강, 노랑, 파랑만 있어요. 이렇게 왼쪽은 4가지 색상, 오른쪽은 3가지 색상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테들러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이 고흐 색연필도 섞어서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엽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지지나 엽서 사오는 걸 좋아하는데 미술관 기프트샵에 정말 한가득 있더라고요. 고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렇게 4장인데 제 취향이 대충 드러나죠? 왼쪽부터 이 미술관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의 초록사과, 코이소 료헤이의 양녀의 상, 미하엘 조바의 배, 앙리 루소의 바위 위의 소년입니다. 이건 귀걸이입니다. 푸른 산호초처럼 생겼죠?
평소에 귀걸이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아기가 어려서 작은 링 귀걸이만 하고 다닌 지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귀걸이에 별 관심이 없다가 기프트샵에서 남편이 먼저 발견해 줬어요. 정말 특이하고 예쁩니다. 소재도 단단한 스티로폼 같은데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아기가 제 귀걸이에 관심이 없어질 때쯤 시도해 보려고요. 제가 기하학적인 것도 좋아하고 유기적이고 비정형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 이렇게 약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잘 나가다가 누나 노트랑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한 번, 미술관 귀걸이에서 한 번 값이 조금 나갔습니다. 간사이 지방에 들르고 싶은 문구점들이 몇 있는데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어요. 고베의 나가사와 문구센터와 아카렌가 창고, 펜앤메시지, 교토의 트래블러스 팩토리와 여러 가게들 등 혹시 다녀오게 되면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